자, 6장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실기 부분을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라는 것은 크게 을과 갑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을표는 세무 조정 사항 중에 유보 관련된 소득 처분에 대해서 유보 추인 시까지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명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처음 부분에 설명할 때도 제가 이걸 얘기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앞에서 입력 완료된 우리 법인 조정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에서 을표를 조회해서 불러오기 해보면 이런 자료가 나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을 완료해서 작성을 하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이라고 되어 있는 양식은 어떤 양식인지 또 어떤 거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업을 쭉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같이 자료 입력을 했다는 전제하에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법인조정의 법인조정 2 메뉴 안에 보시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주시면 이렇게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이 있고요. 갑이 있고요. 그리고 이월결손금 탭이 있는데 이월결손금 탭은 우리가 이전 강의 때 이렇게 1억을 단기 공제액으로 입력하기로 했었죠. 여기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 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을표는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소득 처분을 할 때 유보에 대해서 유보사항에 대해서 유보가 추인되기 전까지, 유보가 소멸되기 전까지 사후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바로 을표예요.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입니다. 자, 여기서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은요. 자, 데이터 불러오겠습니까? 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사항에 유보로 우리가 구분해 놓은 거는 다 불러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했다면 이렇게 똑같이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교재를 보시면 자, 지금 210만 원이 감소 쪽에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393,794,582가 있죠.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시면 210만 원, 393,794,582.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잔액이 395,894,582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똑같이 그림에. 그래서 395, 894, 582 똑같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재에도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교재 251쪽을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 이게 저희가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상에 항목을 쭉 입력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같이 묶여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지금 나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 하면 자, 이렇게 우선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자료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전기 이월된 유보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서 자, 전기 이월된 대손충당금 부인액이 10만 원이 있다. 플러스 유보가. 이거를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기에 부인된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된 플러스 유보가 400이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과목별 세무조정할 때 있었던 스토리를 다 연결해 놓은 겁니다, 제가. 자, 전기에 송금 산입한 퇴직연금 충당금 마이너스 유보 2천만 원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자료를 요약해 드렸죠. 자, 그럼 이걸 좀 요약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그림에서 보시면 우선은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기초잔액에다가 10만 원 입력하자라고 해놨죠. 여기 보시면은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여기 그림을 보면은 어디 있나요? 대손 여기 있죠.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조정을 했는데 여기 기초 잔액에다가 그렇죠. 10만 원을 입력하고요. 지금 이게 지금 정기 대손 충당금 환입한 게 이 10만 원을 환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10만 원을 여기다가 적고 여기다가 정기 대손 충당금 환입액 10만 원을 입력 후에 이 정기 대손 충당금 환입액 란은 삭제해 버리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되세요? 여기 같은 라인에 묶여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이름을 따로 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10만 원을 여기다가 입력하고
지금 기초에 이월된 요 10만 원 여기다 입력해서 추인된 거 반영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요거를 이제 지워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야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게 지금 똑같은 항목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 관리가 안 될 거니까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부인된 퇴직급여 충당금 플러스 요거 400이 있다. 자,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 명칭이 어디 있을까요? 요거죠. 요거. 퇴직급여 충당금이 여기 있고요.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해서 지금 또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같이 여기다 이거를 묶어야 되니까 요 200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서 입력해 주시고 요건 삭제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퇴직급여 충당금 전기에 저 400만 원이 있는 거니까 요 400만 원을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위에 거는 지워 주시면 되죠. 밑에랑 중복되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정기에 송금 산입한 퇴직연금 충당금이 마이너스 2천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퇴직연금 충당금 어디 있나요? 그림에. 퇴직연금 충당금입니다. 여기 있네요. 위에 있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다가 기초에다가 마이너스 2천을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제가 다 써놨어요, 말로. 그래서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란에다가 기초에 400 입력하고 퇴직급여 충당금 감소란에 200 입력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입력한 후에 퇴직급여 충당금의 금액란은 삭제하라.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퇴직연금 충당금 기초자에게 요 마이너스 2천 직접 입력한다 이렇게 다 써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정 후에 입력 완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 충당금 우리 송금 산입한 금액이 마이너스 유보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증가돼서 지금 이렇게 우리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퇴직연금 충당금에서 송금 산입한 게 총 1억 2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400이 부인됐었는데 우리가 200만 원만큼 추인했었죠. 그리고 또 우리 퇴직금 추계액 1억 설정한 거에 대해서 다 송금 불산입해서 또 증가가 돼서 1억 2백이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로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죠. 퇴직급여 충당금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1억 2백만큼은 송금 인정이 안 된 건데 우리가 확정 급여용으로 금융기관에다가 적립하면 이렇게 송금 산입을 통해서 마이너스로 송금 인정을 해줬던 거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여러분 기초에 있던 이 부인액은 무조건 추인된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 추인은 감소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게 추인되는 거였었죠? 우리 복습해 보면 그렇죠. 우린 총액법으로 하니까 요 기초 부인액은 무조건 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또 대손 충당금 우리 한도 초과돼 가지고 송금물산입된 금액이 또 이렇게 증가가 됐죠. 이건 이제 증가는 유보 발생이고 요 감소는 유보 감소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부인 금액이 기말 잔액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어떤 스토리인지. 그래서 우리가 세무 조정하면서 발생됐던 유보와 관련된 항목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은 다 했는데.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여기 퇴직급여 대손충당금부터 한번 볼까요? 요 환입한 거니까 여기다가 10만 원이 지금 이월된 게 있었고 그렇죠? 여기 10만 원이 이월된 게 있었고 이게 지금 추인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항목에 묶어주고요. 보기 좋게 이거는 이제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삭제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퇴직급여 충당금 여기 지금 떨어져 있는 것도 요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항목하고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된 게 2월 된 게 지금 400이 있었잖아요. 400이 있었고 여기 이제 추인된 게 200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또 송금불산입한 게 1억이어서 1억 2백이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이 되는 겁니다. 요거 위에 건 이제 지워야죠. 여기 정리했으니까. 위에 거는 이렇게 지워주시고 이해되시죠? 위에 거 지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 충당금 송금 산입으로 해서 마이너스 유보된 게 있었잖아요. 그거 지금 넘어온 거 2천만 원 기초에 2천만 원 있었다 이렇게 가정했으니까 그거 넣어주시고 자, 근데 우리 추가적으로 또
기억나실까요? 8,200만큼 송금 산입했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1억 200이 퇴직연금 충당금이 법인세법상으로는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요 그림이 이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잔액 1,59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감수된 거 210만 원, 여기 210만 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보 발생으로 추가로 증가된 거 마이너스 3억 9,379만 4,582원. 그래서 여기 3억 9,379만 4,582원. 그래서 자,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계산을. 자, 기초잔액 마이너스 1,590에서 감소된 거, 그죠? 감소된 거, 그리고 증가된 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요 금액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1590에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자, 1590에서 210을 빼면 되는 거죠. 소멸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로 3억 9,379만 4,582원. 그쵸? 다시 1,590만 원 마이너스 된 거. 그죠? 여기서 210만 원이 플러스가 된 거니까 1,380만 원이고, 자, 여기서 증가된 것만큼 393, 794, 582 하게 되면, 자, 여러분 요게 제가 부호가 헷갈렸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자, 지금 마이너스 1,590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앞에 부호가 이 마이너스 1,590만 원에서 요게 감소된 거니까 감소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590만 원에서 다시 마이너스 210만 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마이너스 1,800이 나와요, 여러분. 그럼 마이너스 1,800인데 마이너스가 증가된 거예요, 이렇게 또. 그럼 여기에 더하기 마이너스 3억 9,379만 4,582원 하게 되면 마이너스 4억 1,179만 4,582원이 나옵니다. 부호가 되게 헷갈립니다, 여러분. 저도 순간 헷갈렸는데 마이너스 1,590에서 감소니까 마이너스 210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800이 나옵니다. 거기에 마이너스가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00에서 마이너스 3억 9,379만 4,582원을 이걸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800에서 마이너스 3억 9,379만 4,582원을 더하면 마이너스 4억 1,179만 4,582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4억 1,179만 4,582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건 뭐냐면 마이너스 4억 1,179만 4,582원만큼 법인세법상의 자본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사후 관리하는 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표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표로 넘어가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가표로 가게 되면 우선 기본 틀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 가표에서 불러오기를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요.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시면 첫 번째 21번 라인을 보시면, 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이라고 써 있죠. 마이너스 1590, 여기 210, 마이너스 이 금액 있잖아요. 마이너스 411, 794, 582. 이 금액이 아까 봤던 요 금액인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411, 794, 582. 이해되시죠? 요게 그대로 여기 21번 란에 끌고 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값이라는 양식은 왜 작성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회계상의 자본의 자본의 금액에서 우리 유보사항과 관련된 요 마이너스 금액 있죠? 요거를 유보와 관련된 걸 가감해서 법인세법상의 진짜 자본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불러온 데이터 값으로는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요 회계상의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럼 회계상의 데이터를 확인한다는 건 뭐냐면, 자, 재무상태표상의 자본, 재무상태표의 자본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요거는 우리 회계관리 메뉴에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있죠.
요거 12월 말로 우리가 결산을 다 했으니까 조회해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자본금이 지금 5천이 있었는데 작년에 지금 단기 말에는 5억 4,900이 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5천이 있었는데 5억 4,900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또 여기 보시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해서 6억 40만 원만큼이 자본 잉여금으로 이렇게 왔어요. 맞죠? 그대로 여기 이미지 캡처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자본 조정에 마이너스 90만 원만큼 있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90만 원만큼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기타 포괄순익 누계액 마이너스 150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익여금, 미처분 이익여금 해가지고요. 지금 작년에 4,300 있었는데 우리 당기순이익이 12억 2,297만 5,300원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요게 더해져서 이제 단기 말에 미처분 이익여금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265 975 300 여기 보면 1265 975 300 그대로 이미지 캡처해 놨습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자본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에다가 이거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에 거랑 밑에 거 요게 차이가 있죠. 자, 지금 기초에 요 5천만 원 있었잖아요. 그죠? 요 기초에 5천만 원 요거 이거는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기초 잔액으로. 이것까지 이제 불러오진 않기 때문에 이거 직접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4,300만 원 지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이 이익잉여금 그대로 전년도 말의 금액이 올해 기초 잔액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 잔액하고 증가된 거랑 해서 이게 24년도 시점에 자본의 잔액인 거잖아요. 그게 여기 지금 기말 잔액으로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요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5천인데 지금 5억 4,900이 됐으니까 5천에다가 4억 9,900만 원을 여기다가 증가된 걸로 해주면 기말에 5억 4,900이 딱 맞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직접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불러왔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 이것도 자동으로 불러왔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 그쵸? 자, 이익잉여금은 지금 여러분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억 6,500 여기 보시면 12억 6,500 97만 5,300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12억 6,500 97만 5,300원이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기초에 4,300이 있었으니까 그거 여기다 직접 수정해주고 그리고 요 금액이 되려면 당기순이익만큼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만큼 이익잉여금이 늘어났으니까 증가란에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해서 기말의 이익잉여금인 12억 6,500 97만 5,300원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딱.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5,300이었나요? 4,300이었나요? 5,300이었죠. 교재 253쪽 보시면은 나와 있으니까 5,000이었죠, 5,000. 5,000. 이렇게 5,000. 네, 아까 보면 여기 5,000이었잖아요. 그죠? 5천만 원 여기다 넣어주고 이쪽에다가 넣어주시고 그럼 여기 증가되는 금액은 얼마가 돼야 돼요, 여러분? 증가되는 금액은 그렇죠. 5억 4,900에서 5천을 빼면 요 금액이 4억 9,900. 교재 해답 보시면요. 이렇게 수정이 돼야지 기말의 자본하고 일치하겠죠. 그다음 요거 자본잉여금 아까 이 금액 맞고 자본 조정하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감소된 거 마이너스 된 거 맞죠. 자, 요거죠 이제. 자, 이 잉여금은 우리가 전년도에 4,300 있었으니까 요 기초에다가 4,300만 원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만큼 이익잉여금이 늘었을 거니까 당기순이익이 얼마였어요, 여러분? 당기순이익이 12억 2,200 97만 얼마였죠? 5,300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자, 이익여금이 12억 6,500, 12억 6,500, 97만 5,300원. 교재에 있는 그림처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회계상의 자본이 되는 거죠. 회계상의 자본의 잔액이 되는 겁니다. 요 잔액에서 우리 유보와 관련된 게 마이너스가 얼마 있어요, 여러분? 아, 그러니까 요 금액이죠, 여러분.
요 12억 6,597만 5,300원까지 다 더해서 이걸 다 더해서 나온 게 자본의 회계상의 자본의 요 개가 되는 거죠. 쭉 라인 따라오면 이게 얼마가 돼요? 우리 회계상의 자본의 개는 24억 1,297만 5,300원. 여기 보면 우리 재무상태표에 보면 얼마예요? 회계상의 자본의 총기가 24억 1,297만 5,300원. 이거는 우리 회계관리의 재무상태표입니다. 24억 1,297만 5,300원 맞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24억 1,297만 5,300원. 요 금액이 정확히 일치가 되게끔 이거를 잘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24억 1,297만 5,300원은 회계상의 자본의 12월 말 시점의 잔액이고 법인세법상의 자본의 잔액은 여기에다가 유보를 가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인세법상으로는 마이너스 4억 1,179만 4,582원이 자본이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니까 이것만큼 줄어들면 법인세법상의 자본은 여기서 요거 뺀 금액 20억 118만 718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갑이라는 탭은 법인세법상의 자본이 얼마인지를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확정을 짓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작성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때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손익미계상 법인세라는 거예요. 손익미계상 법인세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이에요. 손익미계상 등의 법인세 이 금액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금액을 반영해주는 부분인데요. 이것까지 고려를 해야지만 정확한 법인세법상의 자본의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걸 잘 보시죠.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설명해 놓은 거 보시면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비용은 우리가 회사가 법인세 비용 지금 22억 9,532만 4,700원을 법인세 비용 처리했어요. 자,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열어보면 나오겠죠. 손익계산서에 열어보면 자, 법인세 비용 22억 9,532만 4,700원이 법인세 비용으로 계상돼서 우리가 이거를 송금불산입했단 말이에요. 기타 사유 유출로. 혹시 기억나세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이거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선납세금이 있어서 그 선납세금 제외하고 미지급세금으로 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자, 선납세금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되고 그렇죠? 그리고 법인세 비용으로 나머지도 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억 9,532만 4,700원이 법인세 비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2억 9,530만 4,700원을 송금불산입을 우리는 이미 한 겁니다. 그렇죠? 이미 했다 이거죠. 자, 이미 했는데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좀 주의사항이 자, 법인세법상의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억 4,667만 6,399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그리고 여기 10%인 지방소득세가 이렇다라고 가정을 만약에 한다면 자, 그럼 법인세법상으로는 지금 이 1억 4,667만 6,399원만큼 이익잉여금이 줄어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선납세금 요 금액 제외한 나머지가 미지급세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인세법상의 이 금액은 확정된 세금인 거죠. 법인세법상의 이 금액은 확정된 세금이에요. 그러면 이 미지급세금 1억 3천 22,399원을 우리가 다음 연도 3월에 낸단 말이에요. 그죠? 선납세금 미리 낸 거 있으니까 이거 제외하고 중간에 납한 거랑 원천징수 된 거 이거 제외하고 요거를 이제 납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회사에는 지금 이 금액으로 미지급세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미지급세금이라는 부채와의 차이가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그쵸? 이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이 금액이 1억 4,864만 8,301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채에 대한 차이니까 유보사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죠?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걸 반영하게 되면 또 다 틀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유보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유보에 대한 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여기다가 이 지금 법인세 확정된 세금하고 법인세 비용과의 차이 금액 1억 4,864만 8,301원. 요건 이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눈 겁니다. 이 금액이 유보사항이니까 이 금액이 반영돼야지 진짜 진정한 법인세법상의 자본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소득금액 조정학표에다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 갑이라는 양식재에다가 이걸 여기다 넣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혹시 이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의 기초가액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감소하고 다시 여기 증가로 해서 해주지만 기초가액은 지금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할 필요가 없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분명히 입금 산입의 형태니까 이건 플러스란 말이에요. 부호로 따지면. 그럼 우리 생각에는 지금 여기 1억 3,500 1억 3,500 13만 4,819원. 그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지방세. 이게 여기에 플러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해답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제가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놨어요. 마이너스 135, 135, 134, 819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방소득세는 또 여기 얼마에 보니까 13, 5, 13, 48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책에. 그러면 요 금액을 제가 유보니까 플러스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로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해답에 보시면. 그게 틀린 게 아니고 여러분. 왜 이걸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야 되냐? 플러스 유보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 의구심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요 마이너스로 해놨어요. 제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입금 산입이니까 그죠? 개념적으로 보면. 근데 왜 마이너스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두 금액 합친 148 648 301 있잖아요. 이거 148 648 301 이 금액이 여기 마이너스로 표시가 됐는데 왜 이게 마이너스로 입력이 돼야 되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요 밑에 차감기에 보시면 여기 지금 이 10번의 이 개 마이너스 148 648 301 얘를 마이너스를 하고 있어요. 부호를. 그럼 우리가 이걸 플러스 하려면 이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더해져야지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웃긴 거는 마이너스로 했는데 여기 지금 더 늘어났습니다.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계상의 자본의 개는 요 금액이죠. 241297530 맞나요? 이 금액이 지금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의 잔액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유보와 관련된 이 을표에 있는 이 금액 411794582 이 금액이 지금 여기 온 거잖아요. 411974582 맞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된 거니까 마이너스 411794582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비용보다 법인세법상의 법인세가 작기 때문에 그 미지급 세금과의 차익만큼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148, 648, 301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써 있잖아요. 왜 마이너스냐? 여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더해 보시면 이 밑에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148, 648, 301이라고 더해보면 2149, 829, 019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서 이게 여기 자본이 마이너스 된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0번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게 웃기죠? 이 양식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게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법인세법상의 법인세가 더 적지요.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이 더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송금불사님 입금사유니까 플러스 요구인데 입력할 때는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요 10번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149, 829, 019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반대로 만약에 법인세 확정된 세금이 더 크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마이너스로 해야 되지만 이론상으로는 이 서식 자체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부호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 이거 외워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 할 때 법인세법상의 법인세가 더 적다 그러면은 그냥 마이너스로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돼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가 더 많다 그러면 플러스로 그렇게 그냥 암기를 해버리세요. 요 법인세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말고요. 을 말고 갑은 진정한 법인세법상의 자본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주는 서식이 바로 요 갑탭이에요. 갑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회사의 지금 법인세법상의 자본의 잔액은 바로 2149829,019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건데요? 2149829,019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렇죠. 회계상의 자본에서 마이너스 유보를 빼고요. 그렇죠? 손익미계상으로 생긴 이 유보사항을 더하는 건데 왜 마이너스로 입력했죠? 여기다가 부호를 왜 마이너스로 했어요? 앞에 마이너스가 여기 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인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2149829,019가 진정한 세무상의 자본의 잔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회계상의 자본에서 유보 금액을 가감하고 그리고 손익 미계상 등의 법인세를 가감하면 진정한 법인세법상의 자본의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내 말을 이해를 했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이게 내용이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개념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법인세법상의 자본을 구하는 서식이 갑탭이에요. 갑.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에서 갑. 을은 유보를 소멸하기 전까지 사후 관리하는 게 을이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결손금 계산서 요 부분은 저번에 설명드렸었는데 요 부분은 여기 2월 결손금 탭에서 우리 결손이 1억이 있다라고 가정했었죠. 그래서 단기에 각사소득에서 1억을 공제받기로 했다라고 해서 여기다 지금 반영해서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본과 적립금 조정에서 갑, 그래서 2월 결손금 계산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2월 결손금 탭에 입력된 자료는 우리 기부금 조정명세서의 기부금 조정 탭에 2월 결손금에 반영됐었죠.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조정명세서의 2월 결손금에도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우리 법인 조정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조정계산서 들어가서 불러오기 한번 해볼까요? 자, 불러오기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입금산입, 송금산입 더하고 빼서 차가감 소득금액, 기부금 한도 초과액, 2월 송금산입액, 각사소득이 나오면 이비소 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2월 결손금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과표가 나오면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고 자,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최저한세를 적용해서 이런 세액 감면이나 최저한세 적용 대상 또는 적용 대상이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서 이걸 반영해서 우리가 이제 납부할 세액 쪽을 계산하는 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